우리는 빨리빨리의 민족이죠. 이제 12월 초반이지만 내년을 준비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년에도 시장 잘 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같이 확인해 보시죠. 일단 올해는 정말 잘 갔습니다. 올해 뉴욕 증시 참 많이 올랐는데요. S&P 500 지수가 27.5% 월요일장 종가 기준으로 이만큼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 18.74%, 나스닥도 무려 31%대의 상승률을 지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 달이 더 남아있죠. 12월입니다. 12월에도 잘 가면서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것을 해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 한 가지를 보시죠. 11월에 5% 이상만 상승하기만 하면 과거 데이터를 다 통계를 돌려보니까 S&P 500 지수가 11월에 5% 이상 오르면 향후 12개월 동안 평균 12.8% 오른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11월에 얼마나 올랐는지 따로 떼어봤습니다. 5.3% 올랐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했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12개월 동안도 잘 나갈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파이퍼 샌들러의 언급이 또 있는데요. 1월부터 11월 S&P 500 지수 상승률이 25% 이상이면 12월 평균 상승률이 1.4%다. 그런데 이 조건 마저 저희가 충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1.4%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경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S&P 500의 연말 목표치는 6,100포인트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음 내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렇지만 도이체방크에서는 내년에 오르더라도 쉽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조금은 신중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이유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올해는 저희가 어떻게 시작을 했었나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안고 시작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기대치보다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이 함께 상승했던 경향이 분명히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낮은 기대치 효과를 못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미 내년의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의 1.2%였다면 2.1%로 상향 조정되면서 조금은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다른 이야기 있습니다. 금리 인하와 완화된 물가 상승률이 이미 시장에 선 반영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2025년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물가 상승률이 추가적으로 둔화돼도 큰 상승 탄력을 입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여러 자산군에 걸쳐 이미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당연하고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나 지금 뉴욕 증시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져 있는 것도 지금 역시나 내년에 추가적인 강한 상승을 예견하기 어려운 좀 신중하게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는 내년에 10% 상승할 수 있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 말까지 현재 수준 대비 9%, 배당금을 다 포함하면 10% 상승할 수 있다. 6,500포인트를 전망한다라는 낙관적인 시각을 제시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업이 돈을 더 잘 벌 것 같기 때문입니다. 2025년 S&P 500 매출 성장률이 5%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GDP 성장률 전망치 그리고 내년 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다 고려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분석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골드만삭스도 주의할 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점은 주의해야 하는데 2022년 말 PE 멀티플이 17배였다면 지금은 21.7배로 그때보다 2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리스크로는 관세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국채금리 높아지는 것에 대한 경계는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들은 있지만 그래도 내년 말까지 배당금까지 다 포함했을 경우 10% 갈 수 있다라는 낙관적인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 골드만삭스의 이야기까지 만나봤는데요. 내년에도 과연 M7이 그러면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하게 될까요? 이 궁금증에 답하기 위해 골드만삭스의 리서치를 찾아봤는데요. M7과 S&P 500의 나머지, 그러니까 493개 기업의 순이익 성장률 격차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옆에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M7의 연간 순이익 성장률이 지금 짙은 남색으로, 그리고 나머지 493개의 기업의 순이익 성장률이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간극이 좁혀지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올해 30%포인트였던 이 간극이 내년에는 6%포인트로, 그리고 내후년인 2026년에는 4%포인트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머지 493개 기업의 순이익 성장률이 조금 더 빠르게 치고 올라온다는 건데 그 기업들 상대적으로 중소형이 되겠죠. 미국 성장률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M7 기업보다는 미국 내의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환경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내년에도 M7의 아웃퍼폼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강도는 7년 내 최저인 7%포인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중소형주를 보유하고 있을 때의 기회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내용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중소형주에서 기회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또 다른 이유 한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규모별 M&A 거래 성사 빈도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 막대 그래프 자체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에 비해 2024년 M&A가 증가했고요. 또 내년 전망치인데요. 내년에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과 함께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M&A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인데 2024년 대비 2025년에 이루어질 1억 달러 규모 이상의 M&A가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게 골드만삭스의 전망치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M&A가 됐을 때 좀 더 기업 측면에서 또 주가 측면에서 유리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건 중소형주가 되겠죠. 앞으로 우리가 중소형주에 조금 더 눈길을 줘야 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는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봤었는데요. 러셀 2000 이미 사실 달리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주가 지수가 될 텐데 이미 올해에만 20.93% 상승하면서 나스닥 S&P 500 지수에 비해 조금 뒤처졌지만 그래도 다우 지수보다 아웃퍼폼하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과연 이런 상승세가 내년에도 좋은 투자 환경을 만나서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의 사인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소형주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인이었습니다.